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오늘 방송된 빅마우스 10회는 중반을 넘어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이라 보다 많은 정보가 드러났는데요. 그중 두 가지가 확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지윤이 너무 불쌍하다. 극초반만 하더라도 표치수가 잊혀질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악역이었는데 지금은 박창호한테 털리고 최도화한테 털리고 뭔가 동네 북이 다 된 느낌이라 그 짠함이 확 와 닿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가는 대립각.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10회를 보고 나서 확실히 느껴졌는데요. 현재까지 등장한 내용상으론 단순히 빅마우스 대 NR 포럼으로 보기보단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4파전으로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최도화 대 박창호 대 공지윤 대 빅마우스. 최도화는 공지윤을 속이기 위해 박창호와 빅마우스의 이름을 이용했고, 박창호는 최도화에게 뒤통수를 맞고 빅마우스에겐 이용당하고 있죠. 공지윤은 최도화에게 1000억을 털렸지만 그 돈을 빅마우스가 훔쳐간 줄 알고 계속 삽질 중이며, 빅마우스는 기본적으로 NR포럼의 적대적인 상황에 최도화 때문에 1000억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 4개 그룹의 이해관계가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더 빅마우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10회 등장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가지 정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공개된 것은 최도화였습니다. 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인 모든 행적들이 박창호에 의해 공개되었고, 지금까지 협력관계였던 두 사람은 본격적인 대립관계가 되었죠. 최도화는 10회 초반 혼자 극장에 앉아 얼마 전 NR포럼 멤버들과 함께 보던 강성근 회장의 역사 홍보물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신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한 장면에서 화면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죠. 당시 그가 회상한 과거는 차량 폭파 장면과 더불어 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진 속 꼬마인 최도화가 사진 속 NK화학의 근무자였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던 장면일 듯한데요. 만약 예상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가 가진 강성근에 대한 원한은 상상 이상일 듯합니다. 오폐수 무단 방류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 외에 할아버지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듯하니까요. 단순히 차량 폭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원한이 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모든 사건의 중심인 서 교수의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최도화 가족의 죽음과 맞닿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논문이 등장한 장면을 번역기로 돌려보면 산업 폐기물, 환경 오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이는 최도화 시장의 아버지가 벌였던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화학공장의 기술자였던 것도 논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 NR포럼이 생겨나고 빅마우스가 생겨나고 최도화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진 상황들로 그 당시 사건을 유추해본다면 NK화학은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 등 산업 폐기물을 구천시 하천 혹은 대기 중에 무단 방류, 방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해 NK화학 기술자인 최도화의 할아버지께서 사측에 이의제기 혹은 공익제보를 하려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던 최도화의 아버지까지 자신들이 방류한 오폐수를 그쪽에 뒤집어 씌워 협박하고 입막음을 한 것이 아닐까. 온 집안이 그렇게 NK화학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희생되었고, 그것이 최도화가 강성근에게 원한을 갖게 된 과거 아닐까요? 앞서 예상했듯 서 교수의 논문은 환경오염과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 교수는 환경 관련 교수가 아닌 혈액종양내과 교수죠. 그렇다면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왜 환경오염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논문을 썼을까요? 혈액종양 종류의 대부분은 백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혈병의 원인 중 상당 부분에 방사선 조사나 화약약품 등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포함됩니다. 즉 서재용 교수의 논문은 담당 환자들에 대한 혈액을 근거로 집단 백혈병에 관한 원인 분석을 한 논문이었겠죠.
그리고 그 집단 백혈병은 당연히 NK화학과 관련되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서재영 교수의 논문은 NK화학에 대한 내부 고발 형태의 논문이었던 겁니다. NK화학은 30-40년 전, 그러니까 최두어 시장의 가족들이 죽었을 무렵 화학 폐기물과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 방류했고, 그 결과 적게는 NK화학 근로자부터 많게는 공장 인근 주민들까지 집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겁니다. 이에 강성근 회장과 NK화학 관련자들은 그 사실을 묻기로 하죠. 한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구천시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것이 구천대학병원인 거죠. 강성근 회장은 구천대학병원을 설립하고 NK화학 관련 피해자들을 집단 입원시켜 치료를 약속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밀의 7층이 바로 피해자들의 집단 입원 시설이었던 것, 그리고 그들은 사건이 벌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감춘 채 계속해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한 거죠. 수간호사가 몰래 숨어 들어갔던 혁신센터에서 말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연구 및 비공식 치료였기에 구천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을 실험체로 무분별한 임상실험을 자행했겠죠. 치료제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무상치료라는 명목하에 DNR 거부까지 강제로 받아내며 지금까지 악행을 이어온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바로 만들던 치료제에서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중독성까지 생겨나는 일종의 변종 마약과 같은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서재영 교수는 당장에 연구를 금지하고 모든 상황을 논문으로 만들어 사회에 고발하려다가 최도화와 3인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게 아닐까. 결국 이 예상대로 빅마우스가 논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유추하면 그 역시도 NK화학발 집단 백혈병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유추해야 오늘 교도소장의 입을 통해 전해진 빅마우스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 논문과 관련되어 죽었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게 되고, 그를 따르는 빅마우스의 세력들이 사방에 널린 것도 그만큼 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빅마우스를 유추할 확실한 증거 하나가 나온 셈입니다. 바로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다는 상황이 소개된 사람. 현재까지 누군가를 잃었다라는 스토리가 공개된 인물은 총 5명입니다. 고아로 소개된 박창호,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노박, 엄마와 아내를 일찍 떠나 보냈다는 고기광과 미호, 그리고 강성근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최도화. 이 중 현재 가장 빅마우스에서 멀어진 두 사람, 최도화와 박창호를 제외하면 노박과 고기광, 미호가 남습니다. 그런데 노박이 잃은 사람은 딸이죠. 나이가 어립니다. 30-40년 전 벌어진 NK화학 사태의 피해자라기엔 어울리지 않죠. 결국 또 남는 건 고기광. 나이로 보나 그의 과거 직업으로 보나 가장 빅마우스와 잘 어울립니다. 아내를 NK화학 사태로 잃고 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다른 피해자들 혹은 그 가족들과 접촉하기 쉬운 사람. 저는 가면 갈수록 고기광이 빅마우스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